생각이 유연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유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여러분과 다양성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양한 그들이 박차고 날아오르기까지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리가 날아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리는 날지 못하는 그런 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책을 했을 때 암컷과 수컷이 한 쌍이 있었는데 수컷들은 보통은 이제 화려해요. 그래서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구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어미가 새끼를 돌보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날아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저랑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이다 보니까 오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리를 봤던 것은 음식점에서 요리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산책을 하다 본 거는 뭐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물에서 떠다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몇 번 본 걸 가지고 저는 아예 일반화해 버렸어요. 단정을 지었습니다. 오리는 날지 못해 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리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오리를 유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가 옆에 있어도 저는 눈길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5마리의 오리가 돌더니 공중 에어쇼를 하듯이 갑자기 물 위로 착지를 합니다. 차차차착 하고.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리가 날아요. 오리가 날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착착착 하더니 이번에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리가 날 수 있었구나. 근데 오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새과입니다. 당연히 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또 토끼 그림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오리가 될 수 있고 토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토끼라고 우기고 또는 오리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생각이 유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오래되면 고착이 되면 차별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갈등 일으키고요. 또 사회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리가 아니라 소수 계층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의 수는 4.9%. 이 4.9%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 바로 직전의 숫자입니다. 5%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체류 외국인의 수가 전 국민의 그 5% 이상이 넘어간다면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절적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농업, 축산업들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물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파 한 단에 6,000원, 이렇게 금추 이런 말들이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분들을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외국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네, 바로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2019년에 고향 다문화 어울마당의 피나레를 장식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그립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힘차게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어울리는 그런 것이 무척 그리워지는데요.
네, 다문화라고 말을 합니다.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문화 가족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바로 다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한 절규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다문화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일까요? 우리 아이는 다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문화란 말을 너무 싫어한다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서는요. 학교 선생님들이 다문화 남아, 다문화 손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도 이름이 있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폭행과 차별로 이어지는 그 단초를 제공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은요, 2015년, 2018년에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명 중에 1명, 또 9명 중에 1명은 폭력을 당했거나 차별을 당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그런 내국인의 학생들에서는요, 1.7% 정도가 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를 느끼겠죠? 그러면 2021년 지금은 어떨까요? 좀 나아졌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 어떨까요? 가정에서도 폭력이 난무합니다. 검거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네, 한국어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소통이 어렵다. 그리고 또 요리를 잘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화내고 밀치고 때리고 뭐 이런 것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네, 우리의 다문화 가족의 어려운 이런 현실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1 전화 조사를 했는데요. 3년 미만에서는 과연 내가 한국에서 잘 살아날 수 있을까? 부부가 같이 정이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하는 이 수업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지? 그런 어려움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의 돌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취업입니다. 남편도 취업이 어렵고 본인도 사실 취업이 어려운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했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 친정 식구들이 들어와서 좀 돌봐줬었는데 그것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친정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은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럴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해체 위기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 외로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섬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제가 혼자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아마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음악으로 저희는 이런 노래로 응원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센터의 직원들입니다. 저는 고양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은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적응을 돕고 또 이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상담이라든가 통번역, 또 사례 관리, 그리고 상담, 문화체험 아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역량 강화를 해서 이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의 강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거 뭘까요? 저는 참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포스터인데요. 보면서 각양각색의 그리고 아주 다른 모습들이 서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애인, 노인, 아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수 계층, 취약계층, 돌봐야 되는 계층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듯이 가족의 변화도 또한 있습니다. 조선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1인 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부부의 가족도 있고 이 사회가 같이 어우러져 가고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수 문화라든가 또 전통 이런 사회 문화도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용기가 대단하고 그들은 사실은 파닥파닥 마치 오리가 연습을 합니다. 오리는 사실 그냥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날개짓을 하고요. 파닥파닥 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모든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만한 그런 능력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스롱 피아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당구로서 세계를 제패한 분입니다. 세계 3위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당구를 잘한 게 아니에요. 2011년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아내가 너무 심심하겠다, 외롭겠다, 적적하겠다 이래서 같이 당구장을 갔어요. 그래서 당신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능이 뜻밖의 재능을 발견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적극적으로 밀어줬어요. 내가 살림을 할 테니까 당신은 한번 당구를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12시간씩 당구를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 교습을 붙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당구 선수가 된 분이 있고요. 또 고양시의 화정일동에 그 통장님이 계시는데 박예림 씨라고 이분은 키르기스탄에서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실 고양시 이전에 고양군이었을 때 이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마을에 관심이 많은데 함께 다녔던 거죠. 그래서 마을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 사랑 또 이런 골고루 다니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요. 또 토이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베트남 여성입니다. 베트남 여성인데 채소를 가꿔요. 근데 자기 혼자만 가꾸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베트남 여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큰 비닐하우스에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마을의 부를 창출한 자신의 어떤 부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함께 잘 살도록 노력하는 이런 분이 계시고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이 계시죠. 이분은 이주민의 아동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회원들도 사실 작년에 아주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나눔 봉사라는 소독제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스크를 끼고 그런 종종 걸음으로 와서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여성들도 배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열심히 또 배우고 있고 그분들이 또 강사로 나가서 다문화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강연을 마치기 전에 어느 한 여성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빛납니다.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